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8일 새벽 2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가족의 소중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있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표현도 중요하다고 김기성은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주 후반 부분에 미국 시장의 FOMC 이후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분석, 이런 부분들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 또 이 다음 주 경제 지표와 주요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후반 부분에 나왔었던 뉴스, 그런 가운데에서 꼭 주식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 김기수의 생각 흐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와 뉴스, 그 내용들로 가득 차죠. 뭐 금리면 금리, 그리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 그런 부분들 속에서 뉴스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름대로 주식과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9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했던 날 77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식 총 리허설을 실시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런 가운데 5월 9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전면전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 또 한쪽에서는 뭐 그럭저럭 이 전쟁을 종료하는 쪽으로 뭐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 쪽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전 선포는 일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안들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전쟁 상황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좀 밀리고 있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서방 국가들의 무기와 자원, 그리고 군수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우리나라 자주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뭐 나토에 편입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많고, 그런 가운데 군비 증강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체들의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전쟁이 더 장기화될 것이냐, 그리고 더 가속화될 것이냐 한다면 이 방위산업 쪽이나 또 음식물,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겠죠. 여하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뉴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속에 또 인도가 4월 기온이 50도를 육박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21년 만에 폭염으로 밀 생산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뉴스죠. 지금 논바닥을 보니까 뭐 거의 갈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도의 3, 4월 기온이 치솟으면서 봄이 아예 사라지고 여름이 아니라 생명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혹하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금 진행되면서 이미 50도를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의한 이 음식물 생산의 감소, 이런 흐름들은 계속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탄소 중립과 연결되면서 나름 지금은 전쟁이나 유가와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의 상승 때문에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탄소 중립,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언제든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시장 상황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지구의 기온이 1도가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뭄이나 홍수, 천재지변, 이런 폭염, 이런 천재지변이 만연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2도가 올라가게 되면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왕성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 컨설턴트 김기수. 하지만 그는 단순하게 수익률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탐욕을 부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공포 속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또 탐욕 속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익률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다. 자금에 따른 단계별 매수가 추천으로 꾸준한 수익률 실현, 추세 이탈 종목에 대한 빠른 손절, 교체 매매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 김기수는 약속합니다. 끊임없이 시장에 대한 공부와 예측,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무쌍한 시장에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김기수가 투자 성공의 꿈을 상상클럽에서 이루어드립니다. 세계 밀 생산 2위 국가인 인도의 이런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밀 수확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이런 음식료나 이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뉴스 플로우라는 거죠. 미국의 긴축,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 그런 복잡한 가운데에서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결국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연기한다는 뉴스를 발표를 했죠. 9월 개최 예정인 아시안 게임을 연기했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한 달 넘게 지속하면서 연기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6월도 안 된 시점에서 9월 아시안 게임을 연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도 중국 코로나19의 확산의 정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또 그때까지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도시봉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기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흐름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상황, 이런 부분 속에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사면초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싸다고 매수하는 것보다 추세를 유지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전략 부분을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긴축 금리 인상, 그 속에서 또 북한이 사흘 전에는 ICBM, 5월 7일, 어제는 SLBM, 정말 종합 도발 세트라고 할 만큼 우리 시장의 악재 흐름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이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사흘 만에 잔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카드를 꺼내들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갔는데 올해 들어 앞선 14차례의 무력 시위에서 한미 군의 요격 방어망을 파고들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죠. 신형 미사일 4종 세트, 극초음속 KN-23, KN-24 순항 미사일과 ICBM, 화성 15, 17, 그리고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CRBM 등을 선보이면서 미사일을 다종화 능력을 입증한 상황에서 오늘이 아니죠. 어제 SLBM을 발사한 겁니다. 잠수함에 SLBM을 싣고 다니다가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은밀성이 보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거리와 관계없이 한미를 비롯한 주변국이 북한의 SLBM 개발 상황 부분을 주시하는 부분이 이런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 발사를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겠죠. 이런 이례적 도발 행태, 그 속에서 이제 추가 도발을 또 염두에 둬야 되고, 사흘 전 ICBM 발사와 그리고 어제 SLBM 발사는 결국 이제 윤석열 정권의 취임을 앞두고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협박성 흐름이 일정 정도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한미 동맹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숙제를 또 윤석열 정부가 안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한쪽에서는 북한이 이런 잦은 발사를 시험하는 것이 원하던 성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게 되고, 위성과 관련한 특정 성능의 실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게 아니한 쪽으로만 또 바라보게 되면 우리 국가 안보가 부담인 거죠. 이 또한 이런 뉴스 역시 방위산업 업체, 방산업체, 실적이 있는 방산업체들의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월요일에는 추가적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그런데 이제 너무 상승 부분이 가파랐기 때문에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쫓아가면 초단기가 아니라면 조금 가격상 부담스러운 구역에 들어오는 건 분명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로 한 가격 라인은 왔거든요. 그런데 역시 수급 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보다는 월요일 날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뉴스인 거죠. 자, 이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주시장이 허니문 랠리가 가능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허니문 랠리 자체에 대해선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 하나 이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크게 이 흐름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흐름, 그 부분이 속에서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원자재 가격,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국내 변수보다는 대외 변수의 증시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쪽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나 에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이런 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강하고, 오히려 성장 섹터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실적이나 성장의 부진이 나타나는 섹터나 종목 부분은 급락하는 그런 형태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 쪽은 대외 경제,
그죠? 글로벌 경제 흐름과 연동되는 그런 부분들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또 한국의 경우에 수출 흐름과 또 원자재 가격의 비중 이런 부분이 높다 보니까 그런 쪽 라인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뭐 수치 12개월 전과 12개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보게 되면 그 정권 교체 전에 70.5% 올랐다가 그 이후에도 12개월 1년 후에도 91%가 오르고 뭐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성 흐름 부분을 보여준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정권 바뀌기 1년 전에 마이너스 36.7%, 마이너스 45.9% 그랬다가 정권 바뀌고 난 부분에 있어서는 또 23.8% 3개월 만에 상승했다가 또 6개월 때는 22.2%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25.4% 그리고 뭐 이번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12개월 이전에는 16.5% 상승했다가 12개월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6.6% 상승하는 그런 수술. 그런데 사실 이 수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고 코스피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제와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코스닥 쪽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쪽이 조금 틀리다라기보다는 코스닥과 그리고 코스피 내에서 중소형주 쪽 이쪽은 조금 틀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 수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새로운 정권이 주안점을 가지고 정책 드라이브를 펼치는 쪽. 그게 뭐 제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제 당선이 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된 3월 9일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뭐 그전에도 방산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에 수혜를 입는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는 당선인 신분으로 되면서 우주 항공청 뭐 이런 부분들을 공약 사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형 나사를 만들겠다. 이것도 또 정책 모멘텀을 함께 갖는 부분이니까 방산업체들이 강세를 이 시장이 어려운데도 52주 신고가를 내는 흐름들을 보여준 거고 또 미리 선반영했었던 원전 관련 섹터는 대선 전 이 지지율에 따라서 뭐 선행적으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는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지난주에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 국정과제 수립을 하면서 그 수립 과제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이런 부분들은 정책 수혜 흐름을 받는데 시가총액이 적은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받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반도체 쪽도 그죠? 당선인이 공약사항에서 반도체 부분 쪽도 나름 이 지원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원익 QNC라든지 ISC 뭐 해성 DS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실적도 있고 그리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고 그죠? 뭐 이런 부분들도 그 이전 영상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상황인데 자, 이제 그걸 도표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는 정부 임기보다는 글로벌 시장과 연관이 크다. 이제 미국 시장과 연관이 크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죠? 그래서 2002년부터 2008년 이렇게 이제 시장 뭐 이 파란색이 코스피고 그죠? 그리고 이 옅은 파란색이 S&P 500인데 그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사실 글로벌 시장 흐름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 그 중에 코스닥 쪽의 정책 연관 중소형주 이런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수혜와 피해 이런 부분들의 영향 정도를 조금 더 심하게 받는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데 뭐 글로벌 시장의 정권 교체가 꼭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을 담보하는 건 아니고 결국 글로벌 시장의 영향 흐름 이런 부분을 갖는다는 걸 과거 사례에서 보았는데 여하튼 지금 국면 부분은 긴축,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시장 지수가 급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그 위에 놓여 있는 종목 부분들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차별화 양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고 다만 이제 시장 지수 자체에 있어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이번 주까지 금리 연관 금리 인상, 미국의 0.5bp 인상, 그 빅스텝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 또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미국의 이 5월 10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월 10일, 우리 시간으로 5월 11일, 그 부분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지수의 추가 하락보다는 나름의 선행적 저점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데 반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죠? 섹터에 있어서의 흐름 부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했었던 섹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의 이 레벨 이런 부분들 뭐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의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실적 퍼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땐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과 연동돼서 더 추가 하락하기보다 오히려 저점을 만들고 반등의 모멘텀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 그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월요일부터는 강세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거 한국 대선 전후 주식시장 등락 이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셔라. 아셨죠? 자, 우리나라도 사실 5월 26일 날 금통위가 있죠. 4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 미국이 0.5bp 빅스텝을 하고 그리고 6월 달에 7월 달에 또 0.5bp 인상한다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 잡겠다고 했는데 1862조라는 이 가계부채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5년 전에 출범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5년간 500조 원이 넘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1862조 가계부채가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자, 가계신용 및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가계신용 및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7.3%였는데 2021년에 106.1% 그리고 2016년에 1342조의 가계부채였는데 그죠? 519조가 늘어나서 2021년에 1862조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가계부채는 결국 금리가 인상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참 이 부분은 고민입니다. 그죠?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서민들의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하여튼 참 금리가 올라도 떨어져도 죽어나는 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그건 결국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고, 제가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처럼 자국 내 기업, 자국의 기업이 자국 내로 돌아올 경우에, 그죠?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 실업을 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마구잡이식 복지 정책 퍼주기식보다는, 그죠? 이런 그 전략적 그리고 선택적 복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레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그런 정책 흐름 부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국민들, 우리나라의 먹거리, 향후 미래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에 참 국내 정치적인 부분이 항상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검수안박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한 보름 전부터 계속 국가의 이 분열, 논란, 이 부분으로 작용을 했죠. 제가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주식하는 사이트에서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법안 통과가 잘 됐다 안 됐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검수완박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오랫동안 이어온 사법체계를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5년 사이 남은 임기 며칠 안에 그렇게 꼼수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죠?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히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었다면 적어도 6개월 전에, 그죠? 임기 종료 6개월 전에 해서 차근차근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 아닌가요?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합의를 했다가 그 나중에 또 반대하고, 그죠? 합의한 그 배경은 뭐예요? 패배주의에 입각해서 합의를 했고, 그나마 빠르게 뒤집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하루 만에 또 파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합의를 했다가 파기를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합의해서 파기를 했다면 파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했었던 지도자, 책임자들은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책임 정치 아니에요? 참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말 그 과정에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또 있죠. 우리의 세금이 너무 아까운 게, 그죠? 야당의, 지금은 야당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남과 관련된 증거인멸, 징계 절차, 윤리 징계 절차, 이런 거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라는 그런 거에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젓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참 상식에 맞지 않고. 또 있죠.
그죠? 최강욱 의원이 여기는 짤짤이라고 표시했지만 이상한 성적 이야기했던 부분, 그죠? 국회의원 자질 되는 건가요, 도대체? 그죠? 그리고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여당 야당을 지지하더라도 그렇게 잘못된 내용을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자 폭탄 1만여 개를 보내면서 자기 식구 감싸기, 그죠? 자기 편 감싸기, 이게 상식적인가요?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죠? 적어도 그죠? 무엇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고 분개해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세금을 갉아먹는 종자들 아닙니까? 자격도 없는 인간들을 왜 뽑아주는 거예요, 도대체? 또 있습니다. 그죠? 대선 끝난 지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그죠? 안철수 위원장은 분당 갑으로 가고, 또 이재명 의원은 의원이 아니죠.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인천 계양을로 출마하고, 그죠? 연고도 없고, 사는 데는 분당인데, 경기도 계양, 그쪽은 항상, 이 민주당이 됐던 된 곳이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안철수 전 후보든 이재명 전 후보든 정말 그 당들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면 당을 위한 마음이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러면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도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힘을 일궈냈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편한 지역으로 서로 간 게 아닌가. 연고도 별로 없고 겉으로는 당을 위한다 하면서 정말은 실제는 그죠? 본인들 위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정말 공적인 가치를 너무 우습게 보면서 그죠?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정치부터 여권이든 야권이든 내 편이면 괜찮고 내 편이 아니면 죽여야 되고 이런 분열의 정치가 언제쯤 끝날 건지 제발 그죠? 국회의원 수도 100명이든 확 줄어버리고 그죠? 경제에 손 못 대게 하고 규제나 다 풀고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쓸데없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담고 있으려니까 아주 환장하겠어요.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본게임 시작을 했다. 가계부채. 아까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5월 26일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연준이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면서 6월 7월까지 또 추가적인 빅스텝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금리가 1.5%인데 지금 미국이 5월 4일 날 금리를 인상하면서 0.75에서 1%가 됐잖아요. 0.5bp 더 인상하면 우리나라 금리와 1.5% 동률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또 나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나라도 이 스텝과 맞춰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5월 26일 날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는 0.25bp 정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15년 만에 2달 연속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그죠? 왜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멀티플만 많이 제공했었던 그런 섹터 부분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주식도 바닥이 나오게 되면 바닥에서 15% 정도, 이 15%에서 20%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올 겁니다. 가까운 시일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비대면 관련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관련주, 게임이나 뭐 NFT나 메타나 그리고 이 플랫폼 관련주들 뭐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죠? 뭐 50만 원 하던 게 25만 원까지 내려오고. 근데 50만 원짜리가 25만 원 내려왔으면 몇 프로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들? 50% 떨어졌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이 됐다. 50% 떨어진 겁니다. 50%. 근데 5만 원이 된 주식이 50%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7만 5천 원이에요. 떨어질 때는 50% 떨어졌지만 50% 종목이 떨어지면 올라갈 때는 그 폭만큼 올라가려면 100%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가격이 싸다고 쉽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시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 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뜻밖에도 그죠? 답답한 마음에 사실은 정권 교체와 허니문 랠리 가능성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 또한 우리 국민들, 특히 주식하는 국민들 이 부분께서 한마디씩 해줘야 된다. 지금껏 정치적 사상으로 진보니 좌파니 뭐 보수니 우파니 이런 걸로 어떤 사안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까지 이념의 대결이니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일 겁니까? 그죠? 나라를 생각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어디 가가지고 말도 쉽게 못하잖아요 요새는. 그죠? 상식적이고 공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강경 우파냐, 강경 좌파에서 내가 행여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싫어하지는 않을까? 그죠?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 1997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금모으기 하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금모으기를 하면서 IMF 국제금융 받았었던 그걸 빨리 회복하려고 했던 국민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나라와 뉴스 이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단순히 뉴스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와 연관된 섹터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보시라는 높아심에 의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 컨설턴트 김기수. 하지만 그는 단순하게 수익률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탐욕을 부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공포 속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또 탐욕 속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익률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입니다. 자금에 따른 단계별 매수가 추천으로 꾸준한 수익률 실현, 추세 이탈 종목에 대한 빠른 손절, 교체 매매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 김기수는 약속합니다. 끊임없이 시장에 대한 공부와 예측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무쌍한 시장에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김기수가 투자 성공의 꿈을 상상클럽에서 이뤄드립니다.